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아파트 복도 끝에서 걸레 끄는 소리가 난다. 아무도 모른다. 이 바닥을 닦고 있는 여자가 훗날 한 기업의 운명을 뒤흔들 존재라는 것을. 서지연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멈추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샌다. 신혼 때 이사 왔지만 집은 한 번도 우리 집 같았던 적이 없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지연은 눈을 뜬다. 부엌 불을 켜지 않는다. 남편이 깰까 봐서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마른 미역을 손으로 부순다. 소금은 한 꼬집, 참기름은 정확히 3방울. 너무 기름지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국이 끓는 동안 다리미를 꺼낸다. 셔츠에 주름을 편다. 어깨선 소매단추 사이. 넥타이를 고른다. 오늘은 회의가 있다. 남편이 싫어하는 색은 피한다. 현관 앞 구두가 반짝인다. 다녀오겠습니다. 박민재는 말한다. 지연을 보지 않는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다. 네, 문이 닫힌다. 잠금장치 소리. 그게 하루의 시작이다. 지연에게는 친구가 없다. 직업도 없다. 누군가에게 의견을 묻는 일도 없다. 시댁에서는 늘 그랬다. 돈만 쓰는 애, 우리 아들 인생 망친 여자, 쓸모없는 며느리. 식탁에서는 항상 마지막이다. 반찬이 거의 남지 않은 뒤 작은 그릇에 밥을 담는다. 젓가락을 들기 전 먼저 눈치를 본다. 남편 박민재, 39, JM홀딩스 CEO. 언론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차세대 스타 CEO, 자수성가의 아이콘. 하지만 집에서 그는 말이 없다. 지연을 보는 시간은 3초를 넘지 않는다. 물. 셔츠 다려놨어. 오늘 저녁 늦어.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날 밤 민재의 코트가 소파 위에 던져진다. 지연은 습관처럼 주머니를 확인한다. 영수증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툭. 작은 소리가 난다. 2번째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다. 지연의 손이 멈춘다. 업무용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화면이 켜져 있다. 알림 하나. 메시지. 지연은 읽지 않으려 한다. 정말로. 하지만 화면에 뜬 문장은 너무 선명하다. 이혼은 아직 안 했지. 나 임신했어. 숨이 솟는다. 심장이 늦게 뛴다. 너무 늦게. 부엌으로 간다. 싱크대 앞에 선다. 설거지하던 스펀지를 손에 쥔 채 화면을 다시 본다. 날짜, 사진, 초음파 이미지, 12주야, 우리 아기. 바닥으로 세제가 떨어진다. 하얀 거품이 퍼진다. 지연은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닦지 않는다. 그냥 서 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울지도 않는다. 머릿속이 비어 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닫는다. 이 집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랑도 아니고 동반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다. 그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존재. 민재가 방에서 나온다. 왜 멍하니 서 있어? 지연은 고개를 든다. 휴대폰을 든 손이 보인다. 민재의 얼굴이 굳는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는 말한다. 너무 쉽게. 알았구나. 변명은 없다. 사과도 없다. 지연아, 우리 정리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마치 계약을 정리하듯.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진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고 조용한 감정이 생긴다. 분노도 아니다. 복수도 아니다. 단 하나의 생각.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민재가 잠깐 놀란다. 그게 다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부엌 바닥에 번진 거품을 본다. 이번에는 천천히 걸레를 든다. 닥친다. 아주 깨끗하게. 그날 밤 서지연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숨을 쉰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민재는 부정하지 않는다. 변명도 없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연다.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탁! 종이 소리가 방 안에 울린다. 너무 또렷해서 지연의 귀가 아플 정도다. 이혼 서류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다. 회의실에서 투자자에게 설명할 때와 같다. 지연은 서 있다. 의자에 앉으라는 말은 없다. 민재는 서류를 정렬한다. 페이지 모서리를 정확히 맞춘다. 이건 조건, 펜을 함께 밀어놓는다. 이 아파트는 네가 가져. 그리고 현금 20억 원, 잠시 멈춘다. 지연이 놀라거나 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민재는 말을 잇는다. 충분하잖아. 평생 일 안 해도 살 수 있을 거야. 지연은 서류를 내려다본다. 법률 용어가 빼곡하다. 글자는 검고 차갑다. 재산 분할은 이게 끝이야. 깔끔하게. 그는 고개를 든다. 처음으로 지연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난 이제 위치에 맞는 여자가 필요해. 위치. 그 단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연의 가슴을 찌른다. 대표이사 아내로서 행사에 같이 다닐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민재는 숨을 고른다. 넌 그 역할이 아니야. 지연의 손끝이 떨린다. 아주 잠깐. 민재는 그걸 본다. 그리고 웃는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그래도 이 정도면 배려한 거야. 지연은 의자에 앉는다. 서류를 넘긴다. 한 장, 또 한 장. 그의 이름, 자신의 이름, 날짜, 도장칸.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것처럼 정리되어 있다. 읽어볼 필요 없어. 민재가 말한다. 변호사들이 다 검토한 거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민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정말 질문 없어. 지연은 펜을 든다. 뚜껑을 연다. 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없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는다. 서명란, 서지연, 한 획, 또 한 획. 글씨는 흔들리지 않는다. 민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생각보다 담담하네. 지연은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을 마친다. 펜을 내려놓는다. 올 줄 알았어. 민재가 말한다. 붙잡을 줄도 알았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민재는 웃는다. 이번에는 아예 숨기지 않는다. 역시 넌 그게 문제야. 서류를 챙기며 말을 덧붙인다. 아무것도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연은 고개를 숙인다. 마치 익숙한 자세처럼.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고 돈이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고. 그는 말을 멈춘다. 지연이 울지 않는 것을 끝까지 확인한 뒤 결국 넌 아내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 말은 확신에 차 있다. 민재는 일어선다. 서류를 가방에 넣는다. 며칠 안에 변호사 통해 연락할 거야. 짐은 그때 정리하고 현관 쪽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도 이제 현실을 좀 배워. 문이 닫힌다. 철컥. 지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민재가 두고 간 펜 하나. 지연은 그것을 집어든다. 아직 잉크가 남아있다. 잠시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테이블 서랍에 넣는다. 방 안은 고요하다. 너무 고요해서 냉장고 소리가 들린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난다. 창문 쪽으로 간다. 커튼을 젖힌다. 밤의 서울, 불빛이 많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성공을 축하하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버려진다. 지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지쳐 보인다. 그러나 울지는 않는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사실이 스친다. 민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이라 믿고 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속으로 아주 조용히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연은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호흡은 점점 고르게 가라앉는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은 넘어가 있었다. 집안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벽을 긁는다. 서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불을 켜지 않는다. 노트북 화면만 희미하게 빛난다. 검은 화면 위에 로그인 창이 떠 있다. 아이디, 비밀번호,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움직인다. 한 번, 두 번, 로그인 성공. 그 순간 화면 속 세계는 지연이 알고 있던 집과 전혀 다르다. 수치, 그래프, 계약 번호, 익숙하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서지연은 한때 이 세계에 있었다. 아주 깊숙이, 미국, 아이비리그, 도서관 불이 꺼지지 않던 밤들, 새벽 2시에 세미나실, 교수의 질문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던 머리, 구조를 보세요. 표면이 아니라 흐름을. 지연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졸업 후 이름은 빠르게 알려졌다. 국제금융구조 전문가. 크로스 보더, 자본 설계.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기술. 싱가포르, 홍콩. 회의실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MSCU. 그 이름이 한 번 불리면 돈의 방향이 바뀌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이름은 사라졌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업계를 떠났다. 이메일 계정은 닫혔다. 프로필은 삭제됐다. 링크드인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명함은 가위로 잘랐다. 민재는 그걸 보며 말했다. 그만큼 날 믿는 거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사랑 때문에, 결혼 때문에, 남편의 성공을 위해 절반은 맞았다. 하지만 절반은 틀렸다. 지연은 사라진 적이 없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노트북 화면에 파일 하나가 열린다. JM홀딩스 재무구조 요약. 지연의 시선이 천천히 스크롤을 내린다. 3년, 정확히 결혼 후 3년 동안 회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매 분기마다 꼭 필요한 순간마다 현금이 들어온다. 대출이 아니다. 투자도 아니다. 어딘가에서 흘러들어온다. 지연은 그 출처를 너무 잘 안다. 케이맨 제도, 법인 세계,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 서류상 대표는 각각 다른 사람.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자는 단 하나. 홍콩, 중간 지점. 자본이 쉬어가는 곳. 여기서 돈은 세탁되지 않는다. 정리될 뿐이다. 리스크는 분산되고 흔적은 흐려진다. 그리고 마지막, 분기 말, 기적 같은 유동성 공급. 민재는 그걸 운이라고 불렀다. 우린 타이밍이 좋아. 지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이 아니다. 설계다. 지연이 만든. 그녀는 하나하나 떠올린다. 어떤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어떤 조항이 어떤 날 수정됐는지. 그때마다 민재는 묻지 않았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은 신뢰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그리고 그 무관심 덕분에 모든 것은 지연의 손 안에 있었다. 노트북 옆에 작은 수첩이 놓여 있다. 지연은 펜을 들지 않는다. 이미 머릿속에 있다. 어느 계좌가 어느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디를 끊으면 어디가 멈추는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지연은 창을 닫는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다. 변경도 하지 않는다. 그저 확인만 한다. 그리고 달력을 연다. 빨간 동그라미, 날짜 하나,
이혼 효력 발생일. 지연은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한 번 누른다. 길게. 그녀는 기다리고 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분노 때문도 아니다. 단 하나. 법이 그녀를 보호하는 그 순간을. 서지연은 의자를 밀고 일어난다. 창가에 선다. 도시는 여전히 밝다. JM 홀딩스 건물도 저 멀리 보인다. 그 안에서 민재는 아직도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지연은 조용히 커튼을 닫는다. 방 안은 다시 어둠.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다. 심장은 차분하다. 불안도 없다. 초조함도 없다. 그녀는 너무 오래 숫자와 함께 살아왔다. 기다리는 법을 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마지막에 온다는 것도. 지연은 눈을 감는다. 아직은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모든 구조는 그녀의 손 안에 있다. 그녀는 단 하나만 기다린다. 시간이 자기 편이 되는 순간을. 서지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아침이 되면 늘 하던 대로 집을 나선다. 운동화. 낡은 장바구니. 아파트 단지 앞 재래시장으로 걸어간다. 오늘은 싸게 드릴게요. 상인은 그렇게 말한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깻잎 한 묶음, 두부 한 모,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우유,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만 고른다.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하나하나 세는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다. 그게 익숙하다. 집으로 돌아오면 부엌에 앉아 커피를 탄다. 믹스 커피. 물은 조금 적게. 컵은 오래된 머그. 손잡이에 금이 가 있다. 지연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마신다. 맛은 중요하지 않다. 습관일 뿐이다. 해가 지면 책을 펼친다. 소설이 아니다. 경제서도 아니다. 그저 조용한 문장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방 안에 남는다. 이웃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위층에서는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난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도 버려진 사람처럼 산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 불이 꺼진 집, 단 하나의 빛, 노트북 화면이 켜진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긴다. 지연은 천천히 손을 올린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은 주저하지 않는다. 하나씩 아주 차분하게 연결된 구조를 연다. 케이맨, 홍콩, 싱가포르, 지도처럼 펼쳐진 자본의 흐름. 지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어디를 끊을지 아직 정하지 않는다. 대신 어디부터 풀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보증, 서명, 날짜, 누가 어떤 책임을 어디까지 지고 있는지 그녀는 하나씩 체크한다. 마치 오래된 시계를 분해하듯 나사를 빼고 톱니를 분리하고 아직은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정리만 한다. 유령 펀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투자 주체들. 이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다. 지연은 그중 하나를 연다. 종료 가능. 표시가 뜬다. 마우스를 움직인다. 커서가 버튼 위에 멈춘다. 클릭하면 끝이다. 하지만 지연은 누르지 않는다. 아직은. 그녀는 닫기 버튼을 누른다. 다음, 보증 회수, 조건 충족, 위약 없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지연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파일을 닫는다. 그리고 다른 창을 연다. 은행, 정기 이체 내역, 수취인 이름, 박민재의 부모, 금액, 매달 4천만 원. 지연은 그 항목을 바라본다. 올해 그 돈으로 그들은 살았다. 여행을 갔다. 골프를 쳤다. 이웃에게 자랑을 했다.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야. 지연은 한 번도 정정하지 않았다. 마우스를 움직인다. 자동 이체 해지. 확인창이 뜬다. 정말로 해지하시겠습니까? 지연은 한 번 숨을 쉰다. 그리고 클릭한다. 딸깍, 그것뿐이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경고도 없다. 알림도 없다.
지연은 그 창을 닫는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연다. 해지 상태. 확인 완료. 지연은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다시 설정을 연다. 예약, 다음 달. 그 다음 달. 모두 비어 있다. 지연은 저장하지 않는다. 아직은. 그녀는 그 상태로 화면을 멈춘다. 그리고 시간을 본다. 밤 2시. 지연은 노트북을 닫는다. 불을 끈다. 침대에 눕는다. 눈을 감는다. 심장은 느리게 뛴다. 급하지 않다. 조급하지 않다. 지연은 알고 있다. 모든 구조는 이미 자신의 손 안에 있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순서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순서가 아니다. 지연은 조용히 기다린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내일도 시장에서 할인 채소를 사고, 내일도 믹스 커피를 마시고, 내일 밤도 노트북을 켤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침묵 속에서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이혼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지 48시간이 지났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월요일 아침은 시작된다. JM홀딩스 본사, 재무팀 사무실, 전화가 울린다. 한 번이 아니다. 동시에 여러 대가 울린다. 팀장님 이상합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직원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난다. 유동성 계좌가 비어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겹친다. 싱가포르 쪽 펀드에서 연락이 안 됩니다. 메일이 반송됐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키보드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서류가 쏟아지는 소리,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진다. 재무팀장은 화면을 다시 확인한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 아니, 숫자가 없다. 있어야 할 것이 사라졌다. 은행은 누군가 묻는다. 잠깐의 침묵. 방금 통화했는데 추가 대출은 어렵답니다. 그 말에 사무실이 얼어붙는다. 그 순간 문이 열린다. 박민재가 들어온다. 무슨 소란이야. 목소리는 아직 CEO의 것이다. 하지만 얼굴은 다르다. 설명해. 재무팀장이 말을 꺼낸다. 사장님, 주요 자금 라인이 끊겼습니다. 무슨 말이야? 분기마다 들어오던 유동성 전부 중단됐습니다. 민재는 웃는다. 말도 안 돼. 그건 계약이 말이 멈춘다. 팀장이 화면을 돌린다. 숫자, 공백, 오류 메시지. 민재의 얼굴에서 색이 빠진다. 싱가포르 쪽은, 홍콩은 대답이 없다. 그는 소리친다. 누가 한 거야?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진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그날 오후 주요 은행에서 공식 통보가 온다. 추가 자금 집행 불가. 사유, 유동성 불안정. 민재는 전화를 집어 던진다. 일시적인 거야. 금방 복구돼.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3일이 지난다. 아침 회의. 공급업체에서 연락이 온다. 이번 달 물량은 중단하겠습니다. 대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한 곳이 아니다. 2곳, 3곳. 생산 라인이 멈춘다. 주가는 미끄러지듯 떨어진다. 화면에 빨간 숫자가 가득 찬다. 이거 심각합니다. 누군가 중얼거린다. 같은 날 외부 감사팀이 본사로 들어온다. 긴급 감사. 로비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다. 민재는 사무실 문을 닫는다. 유리 너머로 사람들의 입이 움직인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게 더 무섭다. 같은 시간. 도시 반대편. 민재의 부모가 사는 집.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다. 경매 예정 통지. 어머니는 봉투를 뜯는다. 글자를 읽다가 손이 떨린다. 여보, 아버지가 다가온다. 종이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이 정리될 예정이다. 그들이 평생 살았던 집. 어머니는 주저앉는다. 울음이 터진다. 민재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전화는 연결되지 않는다. 몇 번을 걸어도 갔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닫는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도심의 한 아파트, 임신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다. 뉴스 화면에 제이몰딩스 주가가 뜬다. 급락. 그녀는 아버지를 본다. 아빠, 이거 민재 회사야. 아버지는 말없이 화면을 본다. 잠시 후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그만 만나. 딸이 놀란다. 뭐라고요, 그 남자. 끝났어. 아빠 나 아이까지 데리고. 파산한 남자와 엮일 생각 마. 말은 단호하다. 우리 집은 그 문제에 더 이상 관여 안 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아빠, 나가.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다. 불 꺼진 빌딩, 컴퓨터 화면만 켜져 있다. 그래프는 아래로만 향한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무너지고 있다. 이유를 모른 채. 누가, 언제,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그가 믿었던 권력은 이미 형체를 잃고 있었다. 회의실은 너무 조용하다. 법무법인 상층. 창문 밖으로 회색 빌딩들이 겹쳐 보인다. 탁자 위에는 이미 서류가 놓여 있다. 박민재는 의자에 앉아 있다. 이틀째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눈 밑이 어둡다. 그는 이 자리가 단순한 재산 분할 미팅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문이 열린다. 소리가 크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고개를 든다. 서지연이 들어온다. 화장은 거의 없다. 머리는 묶지 않았다. 회색 정장, 과하지도 초라하지도 않다. 딱 필요한 만큼 지연은 민재를 보지 않는다. 그냥 빈자리에 앉는다. 서류 가방을 열고 묵직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둔탁한 소리. 그 소리에 민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지연의 변호사가 입을 연다. 짧다. 군더더기 없다. 이 문서는 실제 자산 목록입니다. 한 장을 넘긴다. 그리고 이쪽은 투자 자금의 실질 출처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본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다. 계좌번호, 법인명, 국가, 익숙한 이름들이 보인다. 케이맨, 홍콩, 싱가포르. 그가 수없이 보았던 것들이다. 이게 뭐 말이 끊긴다. 다음 페이지. 투자자 명단. 민재의 손이 종이를 잡은 채 멈춘다. 한 글자씩 눈에 들어온다. SEO, GI에온. 종이가 미세하게 떨린다. 그의 손이다. 이럴 리 없어. 숨이 가빠진다. 다시 넘긴다. 또 나온다. 같은 이름, 다른 법인. 같은 구조. 민재는 페이지를 급하게 넘긴다. 한 장, 두 장, 10장. 모두 같다. 마지막 투자자, 최종 보증인, 실질 의사 결정자. 서지연. 아니야,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너는 그냥 말이 끝나지 않는다. 지연이 고개를 든다. 처음으로 민재를 본다. 눈빛은 차분하다. CEO죠. 짧은 문장. 민재가 고개를 든다. 지연은 조금도 높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하지만 잠깐의 정적, 저는 이 구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굳는다. 지연의 변호사가 다시 말을 잇는다. 결혼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은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실질 공동자산입니다. 민재의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든다. 빠르게 넘긴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말끝이 흐려진다. 민재는 서류를 탁자 위에 떨어뜨린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떨린다. 언제부터 이런 걸 하고 있었어? 지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처음부터요. 민재의 얼굴이 굳는다. 그럼 그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지연은 고개를 약간 기울인다.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 한마디에 민재의 숨이 멎는다. 그는 그때를 떠올린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바빠. 그 말들. 지연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어준다. 여기. 민재는 손을 뻗지 못한다. 이게 당신 회사가 돌아가던 방식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다. 그러나 단단하다. 법안에서 완벽하게. 민재는 의자에 등을 기댄다. 눈을 감았다. 다시 뜬다. 세상이 조금 기울어져 보인다.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지연은 말을 멈춘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필요 없기 때문이다. 서류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회의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남는다. 그리고 민재의 불규칙한 숨소리. 그는 처음으로 깨닫는다. 자신은 항상 무대 위에 있었다. 그리고 무대를 만든 사람은 단 한 번도 조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서류 가방을 닫는다. 이상입니다. 그 말뿐이다. 문이 열린다. 그리고 닫힌다. 민재는 움직이지 못한 채 남아있다. 탁자 위에는 자신의 이름보다 더 선명한 다른 이름이 남아있다. SEO, 제이어온. 그 이름이 이제야 현실이 된다. 파산 공시는 아침 뉴스 속보로 나간다. JM홀딩스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자막은 짧고 목소리는 담담하다. 그러나 그 한 줄로 모든 것이 끝난다. 주식 거래는 중단되고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모인다. 플래시가 터진다. 질문이 쏟아진다. 사장님 횡령 의혹에 대해 투자금 출처는. 박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검은 코트를 입고 차에 오른다. 고개를 숙인 채 며칠 후 검찰청 회색 건물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기다리는 입장이 된다.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다. 책상 너머에서 검사가 서류를 넘긴다. 박민재 씨, 자금 운용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민재는 말을 고른다. 합법적인 투자였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모든 자금이 동시에 빠져나갔을까요? 정적, 누가 그 구조를 설계했습니까? 민재는 입을 열지 못한다. 말을 하면 무너진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무너졌다. 조사는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계좌, 서명, 계약 하나씩 확인된다. 신문은 매일 새로운 제목을 단다. 스타 CEO의 몰락, 부풀려진 성공신화, 배우는 누구인가, 댓글은 잔인하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사기꾼이었네. 돈만 밝히던 인간. 민재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보아도 의미가 없다. 그를 변호하겠다는 전화는 오지 않는다. 한때 그를 형이라 부르던 사람들, 사장님이라 부르던 사람들, 모두 사라졌다. 그는 혼자다. 한편 서지연은 법정에 서지 않는다. 인터뷰도 하지 않는다. 기자 앞에 서지도 않는다. 모든 절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된다. 문서로, 기록으로. 그녀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누구를 고발하지도 않는다. 그저 사실을 제출했을 뿐이다. 날짜가 있는 서류, 서명이 있는 계약, 흐름이 보이는 숫자. 법은 그 위에서 조용히 움직인다. 판결문은 감정이 없다. 피의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했으며 투자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문장은 차갑고 정확하다. 민재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다. 그의 이름은 이제 사건 번호로 불린다. 지연은 그날도 시장에 간다. 할인 채소를 사고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뉴스 알림이 울린다. 그녀는 보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어떻게 끝나는지, 사실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날 밤 지연은 집에 앉아 차를 끓인다.
따뜻한 물, 찻잎, 김이 천천히 오른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분노도 없다. 기쁨도 없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이 있다. 그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자기 삶을 되찾았을 뿐이다. 법이 제자리를 찾고 진실이 제 얼굴을 드러냈을 뿐. 지연은 창밖을 본다. 밤의 도시. 빛은 여전히 많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산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의 몰락은 아주 조용히 정리된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공의는 이미 집행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서지연의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에 익숙해졌고 이전의 몰락은 이미 과거형이 되었다. 지연은 그 시간을 조용히 건너왔다.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길을 걸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 그녀는 작은 재단을 세운다. 규모는 크지 않다. 이름도 화려하지 않다. 금융피해 여성 지원 재단. 서류에는 딱 그렇게 적혀 있다. 폭력은 항상 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연은 알고 있다. 돈, 통제, 무지, 그것들도 사람을 무너뜨린다. 상담은 무료다. 조건도 없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지연은 그렇게 말한다. 상대방의 눈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단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지연은 예전 아파트를 다시 샀다. 그녀가 바닥을 닦고 믹스커피를 마시던 곳.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묻지 않는다. 지연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 공간은 기억을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돌려 놓기 위해 존재한다. 벽지는 새로 바꿨지만 창문의 위치는 그대로다. 그 창가 옆에 작은 책상이 있다. 오후가 되면 지연은 그 자리에 앉는다. 커피를 내린다. 이번에는 가루가 아닌 원두다. 컵은 여전히 단순하다. 창밖으로 서울의 햇빛이 들어온다. 지연의 얼굴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다. 그 표정에는 아무런 긴장도 없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다. 상담을 마친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감사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그 말에는 겸손도 거리감도 없다. 사실일 뿐이다. 지연은 도와준 것이 아니라 길을 막지 않았을 뿐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할지 모른다.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하지만 지연은 말하지 않는다. 상처는 증명이 아니다. 치유는 설명할 대상도 아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지연은 커튼을 조금 걷는다.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걷는다. 그 속에서 지연은 멈춰 있다. 불안하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그녀는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삶으로.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따뜻하다. 그 온기가 손끝에 남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견뎌온 시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다. 그녀가 어디까지 부서졌었는지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울의 햇빛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것. 서지연은 창가에 앉아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다. 초가을의 어느 아침 서지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분주했지만 그녀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더 이상 재판도 조사도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도 없었다. 박민재라는 이름은
가끔 전직 CEO, 경영활동 제안 같은 차가운 표현과 함께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지연에게 그 이름은 이미 책장에 꽂아둔다 읽은 책과 같았다. 그녀는 그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지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담 사무실은 예전에 그 아파트였다. 한때는 침묵의 밤과 식어버린 저녁 식사.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스스로에게 묻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벽과 가구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 공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매주 지연은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들어오는 사람, 빗서류를 한가득 안고 오는 사람,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는 사람. 그들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 나는 선택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믿어왔다는 것. 지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야기를 성공담처럼 꺼내지도 않는다. 대신 꼭 필요한 질문만 던지고 꼭 보아야 할 부분만 짚어준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 서 있을 뿐이다. 어느 날 세 번째 상담을 마친 한 젊은 여성이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제가 정말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다.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우린 그저 정보를 갖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후가 되어 사무실이 잠잠해지면 지연은 커피를 내린다. 예전처럼 믹스커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좋아했지만 굳이 필요 없다며 사지 않던 원두 커피다. 이제 그녀는 그런 선택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 원하면 고르고 마시고 느낀다. 천천히 분명하게 창가에 앉으면 서울의 햇빛이 어깨 위로 내려앉는다.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빛이다. 지연의 얼굴에는 긴장도 경계도 없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다. 상담을 마치고 나가던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말에는 겸손도 거리두기도 없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연은 누군가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저 길을 막지 않았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하지만 지연은 말하지 않는다. 상처는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치유는 설명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가 기울 무렵 지연은 커튼을 조금 걷는다.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든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걸어간다. 그 속에서 지연은 멈춰 서 있다. 불안하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그녀는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삶으로.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따뜻하다. 그 온기가 손끝에 남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견뎌온 시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다. 그녀가 얼마나 부서졌었는지 중요한 건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서울의 햇빛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 서지연은 창가에 앉아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다.